잘 쓴 대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대사가 좋은 걸까요? 오늘 대사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대사로 이미지화해라. 시나리오 쪽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지가 배고파 죽겠어 라고 대사를 하지 말고 배고픈 장면을 보여주라는 거죠. 이유는 대사보다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감정을 건드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웹툰이라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좋고, 소설이라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묘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사로도 장면처럼 이미지를 그려줄 수 있다는 걸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형 배고파 라는 대사를 한다면 이는 이미지 대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배고픔에서는 아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반드시 쓰레기통을 뒤지는 장면이 함께 나와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배고픈 동생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형, 나 배가 말랐어. 동생의 마른 배가 떠오르나요? 이게 이미지 대사입니다. 대사로 신체를 묘사함으로써 독자에게 이미지가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웹툰이나 영상이라면 동생이 자신의 배를 만지는 연출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5단에 있는 마른 배가 연상이 되는 것이죠. 굳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장면까지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소설이라면? 형, 나 배가 말랐어. 지민은 백가죽을 만지며 말했다. 이렇게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이제 이미지 대사에 대한 위대함을 아시겠나요? 이미지 대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대사로 표현해주면 끝입니다. 핵심입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웹툰, 영화, 드라마라면 눈으로 보여줄 걸 대사로 표현해주면 되고, 소설이면 묘사로 보여줄 걸 대사로 표현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저 물체는 뭐야? 라고 하는 게 아닌, 저 삼각형처럼 생긴 건 뭐야? 라고 구체적인 생김새를 말해주는 겁니다. 대사에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자. 그러면 그만큼 흥미가 더해진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 대사의 재미가 배가 됩니다. 둘째, 논리력을 갖추려면 할 말만 해라. 논리력이 좋은 사람은 절대로 말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과 근거만 말하고 끝냅니다.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도 말이 많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딱 재미있는 부분만 말하고 끝냅니다. 유명 강사가 인기 있는 이유는 설명을 길게 끌지 않고 몰입감 있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사가 길어지거나 상황 설명이나 추리가 들어간다면 반드시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딱 할 말만 하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대사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사로 상황 설명이나 추리할 때 그렇습니다. 독자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이 내용은 중요한 거니까. 대사가 길어도 재밌게만 쓰면 상관없어. 다 필요 없습니다. 대사가 많아지는 순간 여러분은 말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대사가 길어진다면 무조건 다시 읽으면서 줄이세요. 3줄 이상 넘어가는 대사는 다시 읽고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나도 논리적인 대사를 쓰고 싶다. 나는 논리적인 대사를 못 쓴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대사를 길게 쓸 생각보다 줄일 생각부터 하세요. 창작물에서 논리적인 글을 쓸 때는 논리가 핵심이 아니라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셋째, 캐릭터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싶다면 내 감정부터 표현하라. 연애 경험이 있는 작가, 모태솔로인 작가, 두 작가가 로맨스 소설을 쓴다고 하면 누가 더 감정 표현을 잘할까요? 재미와는 별개로 연애 경험이 있는 작가가 연인 관계에 대한 감정 표현을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하면서 사랑, 실연, 바람, 이별, 분노, 기다림, 행복, 즐거움, 설렘, 긴장 등등 무수히 많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연애의 하나로 퉁치는 게 아닙니다. 모태솔로와는 감정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태솔로보다 무조건 감정 표현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연애를 할 때 감정을 글로 표현한 적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연애를 책으로 배운 모태솔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헤어진 지 오래된 상태라면 그때의 감정을 100% 떠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감정 표현이나 심리 묘사를 어려워하는 작가들은 그 원인을 작품에서 찾아서입니다. 또는 내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토리를 잘 만들지 못해서, 상황 설정이나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지 못해서, 캐릭터 성격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그래서 감정 표현과 심리 묘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감정 표현과 심리 묘사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작가인 나부터 감정 표현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작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감정 표현이 서투른데, 내 심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캐릭터에게는 이게 나오겠나요? 글을 쓰는 사람은 나인데요. 따라서 감정 표현과 심리 묘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하세요. 일기 쓰기입니다. 그리고 일기에 감정을 담으세요. 오늘 날씨 흐림. 배고파서 밥 먹었다.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다. 재밌게 놀았는데 피곤해 죽겠다. 바로 뻗어서 잤다. 이런 극치 같은 일기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일기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날씨에 따른 내 감정과 배고플 때의 감정, 백화점에서의 감정을 쓰라는 말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평소에 감정 표현을 안 했다는 뜻이니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심리 표현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심리에 대해 집중하세요. 심리는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요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요새 부쩍 예민해졌다던가, 불안하던가, 즐겁다던가, 잔잔히 흘러간다던가 등등 내 심리가 어떤지 글로 관찰일지를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심리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친구, 연인, 가족의 심리가 어떤지 관찰하고 글로 써보세요. 내 심리를 알아보고 글을 쓰는 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관찰하고 심리를 쓰는 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됩니다. 웹소설 작가에게는 1인칭이나 3인칭 소설을 쓸 때 도움이 되고, 웹툰 작가는 연출과 대사를 쓸 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일기와 심리 관찰하기 글을 계속 쓰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캐릭터들의 감정과 심리를 막힘없이 쓰고 연출하게 됩니다. 대사와 문장,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그간 일기를 쓰면서 무수한 감정 표현과 심리를 들여다봤기 때문이죠. 이처럼 감정 표현과 심리 묘사의 문제점은 작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야 한다는 것. 또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 모든 변화에는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멍청한 일은 알고도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죠.